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다루고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두 가지 의무가 아까 있었죠? 네 가지가 해당이 될 거예요.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자를 두셔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를 반드시 구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150세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게 이제 3개가 있어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일단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역시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 난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에 거대한 보일러가 있어서 중앙에서 난방을 통제한다. 이게 중앙 집중식이에요. 아니면 지역 난방공사 있죠?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공급받는 이 지역 난방 방식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통제되는 것들 있죠? 이런 난방 방식을 갖고 있는 단지는 150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고요. 그 다음 아까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있었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 주상복합도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300세대 이상이다가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거나 주상복합은 150세 이상만 요건을 만족하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마목 5번째 있죠. 이거는 이제 법령이 없던 내용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 그래서 가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즉 공동가치관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를 했대요. 서면 동의해갖고 정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300세대가 안 돼요. 아파트인데 중앙집중식은 아니지만 300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의무관리 대상 아니죠? 근데 입주자 등 입주민들이 우리 의무관리 대상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으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여기 뒤쪽에서 이제 시행령에서 다룰 건데 미리 여기다 써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기준 있죠? 어떠한 요건에 만족이 돼야 되냐면 입주자 등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게 나중에 시행령 쪽에서 요거 하나만 보고 오기가 뭐해서 요건 그냥 건너뛰고 나중에 잠깐 밑줄을 긋게요. 자, 우리가 이 절차 규정 중에서요. 절차 규정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 찬성해야 될 것도 있고 3분의 2 이상인 것도 있고 10분의 3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차 규정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다 과반수예요.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가 아닌 것들은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관리가 되고 싶어 이러면 3분의 2 이상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과반수가 아닌 것들은 특히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자, 우리 법령 있죠? 이 법과 시행령을 공부할 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그죠? 제2호, 제12호, 2조 12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이걸 찾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봐야 되잖아요. 이게 법 공부할 때 힘들어요. 그죠? 찾아가 보고 또 여기 찾아가 봤더니 거기 내용은 또 다른 조를 참조하고 있대요. 그럼 또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수업할 때 이 내용 있죠. 이렇게 몇 조, 몇 호, 몇 항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지우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셨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워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 지우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러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공동주택 단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단 공동주택 하고요. 그 다음 각종 부대시설이 있죠.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필요한 시설들, 그죠? 뭐 기전실이라든지 배선반이라든지 각종 시설들 많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 복리시설, 입주민들, 입주자 등을 위해서 뭐 운동시설이 있다든지 뭐 경로당이 있다든지 뭐 등등 복리시설들이 있죠.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교재에서. 이걸 다 합쳐서 단지라고 불러요. 공동주택 단지. 자, 제가 색깔을 이제 여러 개의 색깔을 써요. 수업할 때 첫날이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빨간색으로 쓰는 건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밑줄 긋거나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 쓰는 건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걔 자체를 물어보거나 걔가 답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로 언급되는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이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아셨죠? 두 가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조금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파란색으로 했던 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 언급은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긋지 않는 건 시험에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긋지 않습니다. 자, 혼합주택단지 특별히 보실 게 없어요. 임대주택과 분양단지가 같이 있는 거. 임대단지하고 그죠? 분양단지하고 같이 있는 걸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는데 크게 보실 거 없고 다음 5번 갑니다. 입주자 볼게요. 입주자란 소유자를 얘기하죠.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입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대리하는 거니까 가족들 중에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입주자가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대리할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죠? 그래서 대리한다고 하는 뭐 위임장이라든지 이 대리권이 있다는 거를 서면으로 동의받으셔야만 가능해요. 이 구두상으로 즉 말로만 내가 이임받았다라고 하면 입주자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된 것만 인정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사용자 볼게요. 입주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 그래서 임차, 빌려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사용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입주자, 소유자하고 임차인이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을 합쳐서 입주자 등이라고 부릅니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는 거예요. 합쳐서 이 두 개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말장난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요. 이 등자예요. 그죠? 어떤 거는 입주자만을 위한 뭐 대상, 그죠? 입주자만을 위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 사용자만을 위한 대상이 있는 것들도 있고 둘 다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입주자만을 위한 건데 입주자 등이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둘 다를 위한 건데 입주자라고만 써놓거나 그래서 이 등자 있죠? 이 등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험 문제를 그저 말장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입주자 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번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볼게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단지의 최고 의결기구죠. 그래서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가장 힘이 있는 곳이에요. 자치의결기구. 스스로 만들어낸 최고 결정하는 기구.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근데 자,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누구를 대표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죠. 입주자 등을 대표합니다. 등자의 네모를 특별히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만을 대표로 한다. 또는 입주자를 대표한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OX 문제에서. 아셨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대표합니다. 입주자와 사용자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등을 대표하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의결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이에요. 다음 관리규약 볼게요. 관리규약. 역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입주자 등이 정하는 겁니다.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관리규약이죠.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 등이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규약을 만들 때 참조가 되는 준칙이 있어요. 뒤쪽에 나올 겁니다. 준칙은 시도지사가 만들면 그 시도지사가 만든 걸 보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어내요. 그걸 관리규약이라고 해요. 이 관리규약에 이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공동주택 관리하는. 자, 역시 용어 관련해서는 시험에 OX 문제든 사지선다든 어디에서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해하시려면 용어 습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관리주체 볼게요.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죠. 다음 항목의 자. 관리주체. 자, 우리가 자치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6조 1항에 따른 있죠. 제6조 1항은 자치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치관리 특별히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자치관리 하기로 우리가 정했어요.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 하기로 정하면 이 자치관리 있죠. 하는 단지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면 관리사무소장이 바로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는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일 먼저 관리사무소장부터 채용해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각 기술직들, 법에서 정하는 기술직 요원들, 그죠? 이렇게 채용해갖고 관리사무소를 꾸며요. 그럼 자치관리일 때는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 다음 13조 1항은 이게 관리 업무의 인계에 따른 건데요. 인계, 관리 업무. 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자, 이 사업 주체도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절차 규정에 관련해서는 이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관리 업무 이관하는, 인계하는 거 조금 이따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13조 1항은. 그래서 자, 공동주택 분양 시작했어요. 입주를 분양하고 입주 있죠.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하기 전에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가 꾸려져 있지 않죠. 그래도 분양한 다음에 입주가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주체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관리 주체가 꾸려지기 전에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사업 주체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자, 여기다 사업 주체 잠깐 써볼까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라 함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사업 주체예요. 보통 사업 주체는 그죠? 주택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요. 사업 주체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등 각종 건설 시행사들이나 이런 게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 누가 이 주택개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주체가 이렇게 등등등 있을 거예요. 되셨죠? 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에 이 관리 주체가 꾸려지기 전에는 그죠? 사업 주체가 관리를 한다고요. 이게 사업 주체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을 시행한 자들이 관리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관리 주체가 꾸려지면 넘겨주겠죠. 그 전까지는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업자. 그렇죠? 우리는 자,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채용하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에서 사무소장부터 각종 기술직 요원들, 그죠? 전기가 가장 중요할 거고, 소방이나 그죠? 안전관리자들, 이런 자들 채용할 거고요. 그 다음,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그럼 입주자 대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있죠? 사업자들을 선정하겠죠. 주택관리업자. 근데 이 주택관리업자는요, 보통 위탁관리회사죠.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도급관리 할 수도 있어요. 도급관리회사. 이 위탁관리하고 도급관리 요거의 구분은 나중에 우리 교재 회계 파트에 들어가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도급관리 세 개를 좀 구분을 정확히 좀 해볼게요. 그때 여하튼 전문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관리 주체겠죠.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도급관리를 맡기면. 그래서 요 세 개는 이제 중요한 거고요. 공동주택단지에서. 그 다음 관리 주체가 자, 이게 공동주택이 이제 그죠? 임대 주택단지면 임대 사업자도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니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택 임대 관리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보기로만 언급이 되고 얘를 답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것들이 답으로 될 거니까 관리 주체. 자, 다음 3조 국가 등의 의무는 넘어갈게요. 그냥 국가 의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공동주택을 투명 관리 해갖고 그죠? 국가의 의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고 입주자 등은 여럿이 같이 사는 거죠. 이웃을 배려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얘기 적혀 있습니다. 5조 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방법.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 1항, 이 6조 1항은 여기 밑에 자치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다음 7조 1항, 7조 1항은 위탁관리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지 않는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거드리는 것만 쭉 기억하시면 돼요.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돼 있죠. 근데 이 대통령령 시행령의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요. 우리 교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언급되니까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 방법, 즉 자치 관리할 거야, 위탁 관리할 거야, 이 정하는 방법 있죠. 어떻게 정하냐면 적어 드릴게요. 제안, 위탁 관리할지 자치 관리할지 제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로 제안할 수 있고요.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자치관리하자, 위탁관리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전체 입주자 등 있죠?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결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결정하는 방법 지금 이제 밑줄은 거놓기는 한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잖아요. 이 과반수? 이 과반수들은 특별히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반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반수라고 보시면 되고, 과반수가 아닌 것들만 특이하게 좀 기억을 좀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관리방법 자치관리할지 아니면 위탁관리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치관리하다가 위탁관리로 변경하거나 위탁관리하다가 다시 자치관리로 오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자, 6조 자치관리 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 이 자치관리로 할 경우 정한 경우 언제 얘기하냐면 요거 최초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 결정. 즉 분양단지에서 입주가 개시돼 갖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공동주택 단지가 처음 그저 입주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11조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는 11조 1항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 선임하셔야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자, 밑줄 그신 내용이 쭉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입주자 등 최초로 우리 이제 입주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우리 자치관리할 거로 정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6개월 이내까지. 이거 항상 절차 규정을 시험에서 6개월 이내까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근데 여기 11조 1항 이게 뭐냐면 11조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이죠. 여기다 써놓을게요. 관리의 이관에 따른 여기 11조 1항입니다. 11조 1항 대신에 그거를 써놓으시면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셔야 되고, 각종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서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요거 조금 이따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관리의 이관. 자,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 돼 있는 거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건 밑줄을 좀 긋지는 않을게요.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여기 원래 공동주택관리법이 없던 내용인데 여기 새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언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까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닌데 공동주택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끼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2조 1항 이목, 즉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데 공동주택 하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정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면 예,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신고 수리가 된 날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네,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다음 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싹 지워버릴게요. 원래 우리 교재 이거 오타예요, 오타. 원래 교재에는 이 내용 있죠? 지금 요 1항 있죠? 이 1항의 내용이 지금 지운 부분이에요. 요것만 있던 거고 지금 요 밑줄 긋은 부분하고 여기하고 있죠? 차이가 나는 건 요 가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옛날에는 이 지운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니까 가로가 추가됐잖아요. 이 추가된 부분을 넣으면 얘를 지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운 거예요? 교재에서 차마. 아셨죠? 그러니까 지우세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 법의 내용이고 교재 이거 오타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우세요. 되셨죠? 예. 그러면 요 관리 위관 있죠?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 얘기를 위에다가 그림을 잠깐 그려가면서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초기에 볼게요. 역시 초기에 이제 분양을 딱 끝나고 나서 건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용 검사를 딱 받고 나면 그죠? 이제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럼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제 여기 사전 투입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사전 투입. 이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사업 주체, 건설을 한 시행사가 입주 준비를 위해서 입주를 하면 입주자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 준비하기 전에 입주를 준비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관리 인원을 투입하는 것. 이걸 사전 투입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 교재 회계 분야 쪽에서 다시 나올 건데 미리 좀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사전 투입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7일 이전에 보통 투입되고요. 이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 규모가 엄청 커요. 이러면 한 달 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7일 이전, 최소한 7일 이전에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입주를 준비하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나중에 있어요. 예,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투입합니다. 미리 투입해갖고, 그죠? 시설물들, 그죠?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입주자들 들어오면 서류 작업은 어떻게 할 거고, 계약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 해당 세대별로 키 불출해야 되잖아요. 키는 어떻게 나눠줄 거고, 어떠한 절차를 거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대출 관계가 있다면 금융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한다고요. 사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주가 개시가 됐다고 할게요. 입주가 개시가 됩니다. 이때 입주 개시. 입주가 개시되면 이제 이때부터 관리 주체는 이때 누가 관리 주체예요? 이때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이 사업 주체도 관리자라 그랬죠? 그래서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도 꾸려지지 않았다고요. 아직. 뭐 입주가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관리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이제 사업 주체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투입하면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 관리. 시행사들이 사업 주체 관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언제까지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입주가 개시해서 자 언제까지 이제 하냐면 입주 예정자, 이제 입주, 그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겠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일단 사업주체가 관리하다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있죠. 분양받은 자들 과반수가 입주를 했다. 이러면 이때 사업주체는 뭘 하냐면 우리가 하는 관리 업무 있죠. 이거를 그저 입주 예정자 들어온 자들한테 니들의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관리의 이관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이관 요구를 합니다. 요구. 그래서 관리 이관 요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하면 이제 요구를 해요. 입주자들한테. 됐죠? 그러면 이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 있죠.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까지. 여기다 쓸까요? 기간이니까. 딱 이관 요구가 있으면 입주자들은 언제까지? 3개월 이내까지요. 뭘 구성하셔야 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딱 들어오면 이 사업 주체가 이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인수인계해서 넘겨줄 테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부터 구성해 주세요. 이렇게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를 해요. 그럼 그로부터 3개월 안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됐죠? 1호부터 3개월. 그죠? 물론 정확히 날짜는 법령에서는 이때부터 따지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방법 있죠?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통 제안하겠죠? 자치관리로 하자, 위탁관리로 하자 이렇게 하면 전체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잖아요. 관리 방법 결정하면 자치관리로 정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로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치관리로 정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치관리로 정했으면 뭘 하셔야 돼요?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즉, 요 얘기가 이제 법령에 있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요거 언제까지? 6개월 이내까지. 6개월 이내까지. 언제부터 6개월 이내요? 관리의 위반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부터. 그래서 요게 밑줄 긋은 겁니다.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 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했대죠.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언제?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 만약에 그 밑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왜 위탁관리하기로 정했대요. 위탁관리로 정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선정. 위탁관리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 그림에서 이제 기억해 두겠습니다. 기억하실래요? 자,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들어오면 요구할 수 있죠. 사업 주체가. 그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셔야 되고, 이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부터 자치관리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6개월 안으로 자치관리기구를 다 구성하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장 선임하고 기술 인력, 장비 다 갖추셔야 되고. 저 위탁관리업체 선정하는 거는 특별하게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바로 하겠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찰 공고를 내갖고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해서 위탁관리 업체 선정하고 이럴 거예요. 자, 그림 봐두시면 되겠고, 자, 밑에 2항 갈게요.
자, 최초 관리할 경우에는, 요 최초 결정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죠? 기억하셔야죠?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를 구성하시면 되고, 이왕. 자, 기존에 위탁관리하다가, 우리는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했대요. 그죠? 자치관리하다가,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되면, 역시 자치관리기구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자치관리 할 거야. 최초 결정할 때는 6개월 이내로 하셔야 되고, 그죠? 전에 위탁관리 하다가, 그죠? 자치관리하기로 바꿨어요. 그죠? 전체 입주자 등이. 예, 과반수에서 이제 자치관리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그죠? 위탁관리업자가 종료되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7조 위탁관리. 아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한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당연히 해야겠죠.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위탁관리하기로 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시려면 반드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다만 예외사항은 전자입찰 방식이 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면 그저 전자입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없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당연히 전자입찰 방식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 전자입찰 하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K아파트라고 하는. 특별히 서울시는 S아파트라고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들은, 그죠? 거기에 들어와서 입찰을 그죠?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한다고. 전자입찰 방식을 꼭 하셔야 되고. 자, 그 밖에 입찰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입찰의 방법,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절차 규정이나 방법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가면 대통령령에 우리 교재는 없어요. 대통령령에 가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고, 시행령에 가면 시행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다 써놓을게요. 시행규칙. 항상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규칙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둘게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빨간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사업자, 용역사업자들 있죠? 뭐 청소 업무, 경비 업무, 기타 각종 뭐 시설 업무, 조경관리 업무라든지 각종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를 위해서 사업자들을 선정한다고.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 지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고시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침. 줄여서 이거를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업자,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업자, 우리의, 그죠?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지침에 따르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든, 각종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든, 그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이 A4 용지로 이렇게 출력해서 이걸 보시면 몇십 장에 걸쳐 있어요. 이 지침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쟁 입찰을 하되 전자 입찰 방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하는 거고,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항 내용 봅니다. 위탁관리 할 때, 자, 입주자 등은 볼게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조금 이따 이제 바로 써드릴게요.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입찰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그을게요. 입주자 등은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입찰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르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거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예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예요. 과반수니까 특별히 모르셔도 과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면에 의해서 과반수 서면 동의인지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위탁관리 하고 있는 단지인데,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고 의결기구죠. 그죠? 입주자. 그 다음 위탁관리업자 선정해갖고 이제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를 꾸렸어요. 그래서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도 파견하고, 각종 회계 담당자나 서부 담당자, 그죠? 그 다음 기술인력 전기나 시설 안전관리자들 등등등 다 이렇게 파견한다고요. 그럼 위탁관리, 그죠? 그러면 이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는 누구의 말을 당연히 들어요? 입주자 대표의 말을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리 주체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최고 갑이잖아요, 갑. 둘이 말을 잘 들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워요. 친하다고. 그죠? 친하다 보면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 위탁 관리는 계속하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리 주체가 말을 잘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싶겠죠? 그냥 한다고. 근데 입주자 등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거예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형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관리 주체가 아니고 새로운 관리 주체를, 그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어떻게 해요? 서면에다가, 그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입찰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있죠? 입찰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빨간색으로 한 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니까.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관리 업무의 인계 볼게요. 자, 관리 업무의 인계, 인수인계 하는 거죠. 네.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관리 주체는 인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관리 주체는 인수하셔야죠. 인수인계, 관리 업무 인계, 주로 이제 사업 주체가 인계하는 경우가 있죠. 최초 그렇죠? 항상 관리 주체,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최초잖아요. 최초 입주가 시작돼 갖고 분양한 다음에 입주가 시작되면, 그죠? 관리 주체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사업 주체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주체가 이제 관리에 이관했다는 요구를 하고, 그죠? 관리 기구를 꾸렸어요. 위탁 관리든 자체 관리든. 그럼 인수인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인수인계 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 주체가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첫 번째 1번이죠. 입주자 대표의 회장으로부터 11조 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죠? 이들한테 인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1항에 따른 건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최초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자,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그죠? 일단 두 가지 경우예요.
여기에 1번이 최초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그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한테 인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거죠. 6조 1항에 따라 자치관리를 구성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요거 최초 자치관리 결정한 경우. 그래서 사업 주체가 위탁관리로 한 경우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자치관리를 한 경우는 자치관리기구에게 인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요것만 볼게요.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관리인 있죠? 요거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관리인. 요거 항상 가로에 대한 얘기예요. 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데 의무관리로 하기로 할 거예요. 우리는 정환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고, 이 규모가 작은 데잖아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데는. 근데 의무관리 대상 하기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하는 을 관리 주체라고 부르고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라고 부르지 않고 법에서 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들도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인수인계 하셔야 되잖아요. 인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밑줄 긋지 않을게요. 사업 주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번 볼게요. 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한 경우.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긋기는 긋는데요. 자, 12조 내용이 뭐냐면 사업 주체의, 우리 교재에 없어요. 사업 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업 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그래서 사업 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죠? 내가 인계해 줄 건데 내가 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게, 보셔야 될 게, 보세요. 주택관리업자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원칙이라고 써볼까요? 원칙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위탁관리 할 거예요. 위탁관리 할 거야.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누가 선정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하지 않고 사업 주체가 선정했대요.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사업 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에 관리의 이관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 네, 이렇게 써놓을게요. 관리의 이관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 즉 이런 얘기죠. 자, 관리의 이관 사업 주체가 요구했어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한 후에 요구했어요. 그러면 3개월 안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꾸렸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꾸려갖고 이제 입주자 등에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자치관리로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6개월 안으로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끝나야 되죠. 근데 못했어요. 6개월 안으로 법에 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계속 관리해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 지나도록 자치관리할 거로 결정했는데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치관리기구를 그저 구성한다고 했는데 못했네? 그러면 자기가 그냥 관리 있죠?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인수인계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거죠. 우리는 위탁관리 할 거예요. 최초 결정했는데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업주체는 계속 관리해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선정하고 인수인계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게 있죠? 3목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주체가 우리 시험에서 그죠?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것이고 예외는 없다. 이러면 틀려요.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를 공동주택단지에서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주체가 그냥 정하고 그저 인수인계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기존의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초가 아니죠.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바꾸거나 자치관리하다가 위탁관리로 바꾸거나 그러면 기존의 관리 주체는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도 있죠? 주택관리업자가 변경이 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죠? 요거. 그래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인수인계 이거 안 하시면 과태료가 커요. 뒤에 과태료 쪽에서. 쉬는 시간